1980년대 프랑스에서 한 남자가 길을 가던 중 우연히 창문에서 떨어진 책에 맞아 병원에 입원되었다. 몇 시간 동안 기절해 있던 남자는 깨어나자마자 놀라운 행동을 보였다. 바로 살아생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타국의 생활과 지형에 대해 너무나 유창하게 얘기해내는 것이었다. 며칠 후 남자의 외상이 완벽하게 치료되고 나자 그러한 증상은 사라져 버렸는데, 실로 놀랍게도 남자가 머리에 맞았던 책은 베트남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수록되어 있던 책이었다. (90년대) 한 은행에 은행강도 2명이 침입했다. 두 은행강도는 은행원을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은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용무를 보러 온 한 시민이 은행강도 한 명에게 덤벼들었고, 당황한 은행강도는 그 시민을 향해 총을 발포했다. 당 하는 소리와 함께 시민은 쓰러지며 사망해버렸고, 은행 강도들은 모두 현장에서 도망쳤다. 헌데 신기한 것은 은행 강도들은 처음부터 실탄이 든 총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들이 갖고 있던 총은 단지 위험용의 공포탄이 장전된 총으로 살상력은 없었다. 사망한 시민의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엄청난 순간적 고통에 의한 쇼크사였다. (90년대) 말 겨울, 일본의 한 남자가 기찻길의 옆을 걸어가던 중 상반신만 있는 사람의 형상이 길 위를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깨어난 후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더욱 깜짝 놀랐다. 사실 그 형상은 유령이 아니라 자살하기 위해 선로에 뛰어들었던 사람으로, 기차에 부딪혀 상반신만 남았으나 급격한 추위로 인해 혈관이 수축, 출혈이 멎었고 그로 인해 몇 분간 고통에 신음하며 생존해 있었던 것이다. 마르세유에 있는 한 교회에는 악마를 가둔 상자가 있었다고 한다. 상자를 흔들면 덜컹덜컹하고 나무 구슬 같은 것이 안에 들어있는 듯한 소리를 냈다고 한다. 1988년 미국 TV 방송국 리포터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 교회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상자를 열어버린 일이 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프랑스의 리온 교회의 공원에는 1908년경까지 이상한 형태를 한 오브제가 있었다.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부근의 주민은 한 명도 몰랐지만 그들에게는 매우 사랑받고 있었다. 그것을 본 여행 중에 영국인 물리학자가 불가사의하게 생각해 그 오브제의 역학 계산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서 있는 것은 물리학상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기이하게도 그날 그 상은 넘어졌다. (1983년 8월) 무렵 캐나다의 그레이트 베어 호수에 남쪽에서 처음 보는 철새가 건너왔다. 부근에 사는 들새학자는 연구를 위해 그 새들의 다리에 플레이트를 붙이고 호수에 놓아줬다. 새들은 겨울이 되니 남쪽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다음 해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5년 후에 호수 주변에서 그 새와 닮은 화석이 발견되었고, 그 다리에는 무엇인가를 묶어 붙인 자국이 있었다고 한다. (1989년) 미국 오리건에서 감자 농가의 주인이 친구를 살해하고 자신의 밭의 근처에 큰 구멍을 파 그곳에 묻었다. 다음에 수확한 감자를 자택에서 먹으니 안에서 죽인 남자의 손가락이 뼈가 나왔다고 한다. 다른 추라한 감자에서도 남자의 여러가지 부분에 뼈가 섞여 있어 농가의 주인은 곧장 체포되었다. 하지만 묻은 장소는 밭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왜 감자에 혼입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독일 아이제나하 지방에는 살아있는 자택이 있다고 한다. 그곳은 들어갈 때마다 방의 위치나
복도의 형태가 바뀐다고 한다. 1972년 대학 조사대가 방문했을 때 학생 중 한 명이 실수로 벽을 손상시켰다. 그러자 커다란 외침이 저택을 울린 다음 이후 이상한 현상은 일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연인을 살해하고 조가우스라는 곳에 버린 남자가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악취를 맡았다. 악취를 따라가 보니 트렁크 안에 시체가 들어있었다. 무서워진 남자는 한 번 더 시체를 버렸다. 그러자 이번엔 시체가 자택에 있었다. 이에 남자는 공포를 느껴서 자백했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처음 시체를 버린 날 밖에 오진 않았다고 한다. 남자는 꿈을 꾼 것일까? 프랑스 귀족 엘리엇의 앞으로 9통의 생일 축하 편지가 보내졌다. 그렇지만 5통은 배송 도중 사고로 인해 분실되었고 3통은 행성지를 잘못 적어 닿지 않았으며 마지막 1통은 보냈을 터인데 어느 사이엔가 되돌아와 있었다고 한다. 그것보다도 엘리엇은 생일 전날 사망하여 결국 생일을 맞을 수 없었다. (1996년) 러시아 우스트얀스크에서의 기묘한 사건으로 한 사냥꾼이 곰을 잡다가 괴상하게 생긴 생물을 목격한다.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는 총을 쐈고 그 생물은 신기하게도 푸른색 피를 흘리며 도망갔다고 한다. 핏자국을 따라 약 1km를 쫓았을까 어느샌가 마을 쪽으로 돌아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핏자국은 사람도 채 못 들어갈 만큼 좁은 어느 하수구에서 끊겨 있었다고 한다. 일본의 아오모리현의 한 건물엔 1984년부터 누군가가 붉은 물감으로 괴상한 모양의 낙서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지워도 다음날이면 낙서가 새롭게 생긴다고 한다. 범인이 누군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에 이르렀고 다음날 확인을 한 사람들은 놀랐다고 한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벽에 낙서가 혼자서 새겨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1994년 낙서가 있는 벽면 쪽의 방에 살던 한 청년이 죽자 그러한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청년은 손목을 긋고 죽었지만 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년의 몸속에도 지방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90년대) 중반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투숙한 어떤 남자는 일어나자마자 나갈 채비를 하고 체크아웃을 하러 나갔으나 방 문을 닫는 순간 남자는 문 앞이 아닌 벽 앞에 서 있었다고 한다. 놀란 그는 방 열쇠를 보았으나 방에 번호가 없는 열쇠였고 주인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열쇠는 없던 열쇠였다고 한다. 그 남자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방에서 잔 셈이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열쇠는 사라졌다고 한다. (1980년대) 영국 하트빌드에 있는 한 건물이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잔해 속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데이브라는 남자는 갇힌 상태에서 사람들을 부르던 중 벽 너머에서 생존자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자신을 앨리스라고 소개한 이 여자는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이틀 후 남자는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었고 앨리스가 있는 벽을 허물었지만 사람은 없고 앨리스라는 제목의 초상화 한 장만 있었다고 한다. 60년대 초 한국의 한 시골에 있는 산에서 아이들이 놀던 중 한 아이가 검은색 쇠공을 발견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갖고 놀던 중 한 아이는 볼일을 보러 갔고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놀기 시작했다. 아이가 볼일을 다 마쳤을 때 엄청난 폭발음이 들렸다. 놀라서 그곳으로 가보니 아이들은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져 있었다. 그 쇠공의 정체는 수류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량의 군인들의 시체가 나왔다고 한다.
캐나다 북부의 어느 숲에는 현지인들에게 시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낡은 집이 있다. 어느 중국 관광객 2명이 그곳을 몰래 들어갔으나 집 안에는 낡은 책이 있었을 뿐이었다. 거기엔 아주 머나먼 고대에서부터 먼 미래까지의 일들이 상세히 나와 있었고, 이를 흥미롭게 여긴 2명의 관광객은 그 책을 가지고 나왔으나 때는 이미 20년이 지난 상태였다고 한다. 그 낡은 책을 보려고 했으나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그저 단순한 가이드북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20년간 무엇을 했던 걸까? 포르투갈 어느 마을에 살던 코레오네라는 남자는 예언 능력이 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녔다. 하지만 어느 사람들도 그의 말을 믿지 않자 어느 날 사람들에게 말했다. 3년 후에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남자는 그 다음날 실종되었다. 그리고 3년 후 전쟁이 났는데 그것이 바로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무서웠던 것은 코레오네라는 이름의 사람은 마을의 출생 기록에 없었다는 것이다. (80년대) 말 노르웨이에 있는 하얀 절벽이라는 곳에 러시아 사진작가 2명이 촬영하러 그곳을 찾았다. 하지만 소문과 달리 절벽은 평범했고 실망한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와 사진을 현상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절벽엔 수많은 하얀 손이 무성하게 나와 있어 절벽이 마치 흰색인 것처럼 보인 것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절벽은 자살 명소였다고, 다행히도 사진을 찍은 다음부턴 자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진을 찍은 2명의 사진작가는 실종되었다고 한다. (70년대) 미국 텍사스주의 어떤 마을에서 주민들이 동시에 한 남자를 봤다는 이야기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일이 일어났다. 밤늦은 시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 거기엔 창과 비슷한 것이 몸을 관통한 어떤 피투성이의 남자가 서 있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을에서 공사장 일을 하는 청년이었다. 수색 끝에 공사장 부근에서 쇠파이프가 등에 박힌 채로 죽어있는 청년을 발견했다. 늦은 밤 혼자 일을 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동시에 문 앞에서 발견한 시각은 남자의 사망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였다. 컴퓨터에 자살해라라는 문구를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보내게 되면 사람은 5분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살하게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걸 이용해 지구 인류의 절반을 없앨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일을 하려면 슈퍼컴퓨터 수백 대가 받쳐줘야 가능하다고 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벽에 유기물로 남겨놓은 저주의 글이 잔뜩 적혀있는데 그 글들은 매우 위험하다. 수많은 사람들의 원념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가 섞여 있어 철분이 차가운 음기를 모아두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글자들을 찍은 사진만 보아도 저주받는 수가 있다고 한다. 사람이 불에 타 죽을 때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은 즉시 심리치료사에게 가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불에 탈 때의 냄새와 비슷한 것, 그러니까 고기가 타는 냄새 등을 맡을 때마다 미쳐버린다고 한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시체가 썩게 되어 주변의 물이 오염되게 된다. 그리고 그 물은 수질 정화장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정화되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마시는 물이나 당신의 몸을 씻고 있는 물이 누군가 죽어서 썩어가고 있던 물일지도 모른다.
인터넷의 존재에 대해서 가끔 몸소리치게 무섭게 느껴지고는 한다. 하루에만 천문학적인 수의 글이 인터넷으로 유입된다. 인터넷은 말 그대로 네트워크 하나의 그물이다. 전 세계의 서버가 담고 있는 정보와 주고받는 정보가 서로 이어져 하나의 거대한 개를 이루고 있다. 그야말로 여러 힘의 평형과 이동이 산재하는 세계의 힘의 집단이다. 이 힘은 언제든지 악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귤나무에는 약 30년에 한 번쯤 분홍색 귤이 열린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귤을 불신함의 상징으로 여기고 분홍색 귤을 한 곳에 모아서 태워버린다. 그 귤이 태워진 자리에서는 유난히 예쁜 꽃이 피어나곤 했는데 매번 피어나는 꽃의 모양은 달랐지만 누가 칠해놓은 듯한 선명한 분홍 빛깔은 똑같았다고 한다. 염력, 투시력, 영안 이런 능력들은 모두에게 있다. 시력이 특별하게 좋은 사람도 있고 청각이 특별하게 좋은 사람도 있다. 염력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염력을 시험해보기 위해서라면 매우 가늘고 가벼운 실을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넣어준다고 상상하고 힘을 줘라. 실제로도 미세하게나마 움직인다고 한다. 허리 아래가 뚝 끊어졌는데도 살아난 사례가 중국에 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목이 잘려도 잠시 동안은 살아있다. 단, 말이나 움직임은 전혀 하지 못하고 고통은 목에 집중된 채 몇십 초 안에 의식은 사라지며 죽는다고 한다. 살을 쓸 수는 있지만 물론 말이나 움직임은 없는 채로 사람의 뇌는 정기적 신호로 정보를 전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한다면 뇌만 따로 꺼내서 자신만의 생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 시각은 사람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눈을 가리고 혐오하는 음식이라 말해주면 음식의 맛있는 향기를 제대로 맡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또 다른 예로 제 아무리 거짓말만이 적혀있는 글들이 있어도 글의 전제로 이것들은 사실이다 라고 한마디만 적혀있으면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도 글을 읽어가며 사람들은 그곳의 내용들이 사실이라 믿게 된다. 자기 오른팔을 쥐어보면 세 가지 글자가 보인다고 한다.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병장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글자는 하나가 무병이고 하나가 장수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의 글자가 보인다고 한다. 역사상 이 글자를 깨우친 사람들은 신격화해서 예수와 부처라고 부른다. 예전에 비둘기는 따로 잡아서 훈련시키지 않는 이상은 사람을 무서워했다고 하는데 요즘의 비둘기는 크게 위협하지 않는 이상은 잘 도망가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후반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보고되기 시작했다. 동굴 탐험가는 가끔 동굴 내에서 인간의 사체를 발견하는 일이 있어 시체 옆의 물건으로 왜 여기에 왔는지 대개 상상할 수 있다고 한다. 가장 많은 것은 분명하게 너무 가벼운 차림으로 온 등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탐험하러 온 사람의 시체이다. 한 동굴에서 발견된 시체도 역시 그러한 사람의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지만 분명하게 부자연스러운 상태였다. 위험한 곳도 없는 내리막길에서 양다리가 탈골된 상태로 넘어져 있었던 것이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행 752편 이륙 중인 이 여객기가 혼란에 빠졌다. 좌석의 한쪽을 메우고 있던 수십 명의 승객들이 비행 중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렇게 넓지 않는 기내를 필사적으로 찾던 객실 승무원들은 사라진 승객들의 좌석에 메모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스스로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아 도중에 내려들었습니다. 군장품점에 나온 군복 중에는 죽은 병사의 전투복도 가끔 섞여 있다. 어느 매니아가 구입한 미제 군복에도 누군가 입었다가 총에 맞은 것 같은 갈색 얼룩과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옷을 산 그날에 계급장을 군복에 달아 잠자리에 들었지만 꿈에 어느 군인이 나와 계급장이 다르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그가 꿈에 나온 병사가 말하는 계급장을 사서 옷에 달자 다신 그러한 꿈을 꾸지 않았다고 한다. 노스트 라다모스의 예언서는 명예위험한 인물을 묘사한다. 그에 따른 두 명은 각각 나폴레옹, 히틀러로 적중했고 마지막으로 지목된 마부스라는 자만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은 21세기 근처에 나타나 인류의 멸망이나 심각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현재 서해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의 전술 지휘관의 이름이 바로 레이 마부스. 예언 속의 그 인물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훈련이 연장되고 모함의 체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 신빙성이 덜가고 있다. (1998년 8월 20일) 휴고현의 깊은 숲에서 어느 대학의 연구팀이 낡은 오두막을 발견했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에 생활의 흔적은 없었고 물건도 큰 항아리 한 개만이 구석진 곳에 있을 뿐이었다. 항아리 안쪽은 아주 어두웠고 바닥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한 한 명이 돌을 던졌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자세히 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대자 그 남자도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그는 현재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이다. 물이 얼어서 고체가 될 때 들려주는 음악에 따라 결정의 모양이 변화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연구단체의 발표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리듬과 멜로디를 조합한 음악을 들려주면 냉동고에 넣은 물이 몇 시간이 지나도 전혀 얼지 않는다고 한다.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미지수이기에 어떠한 음악인지는 공표되지 않았다고 한다. 히로시마 빅폭 직후 현장을 방문한 마이니치 신문의 기자는 머리 위를 선회하고 있는 휜 비둘기를 발견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 붙잡아서 살펴보니 다리에 편지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지금 바로 그곳에서 도망치세요 라고 쓰여 있었던 편지. 어느 곳의 주인이 누구에게 보내려고 한 것이었던 걸까? 야마나시현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몇 년 동안 졸업생의 기념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한다. 사진을 찍으면 반드시 어느 반의 명부에도 없는 여자애가 찍혀버리기 때문이다. 그녀의 얼굴은 밀랍같이 새하얗고 도저히 살아있는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탈리아의 어느 교회에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그 사람 자신의 30년 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년 정도 전부터 거울은 인간의 모습을 전혀 비추지 않게 되었다. 거울은 망가진 것일까? 아니면... 포르투갈 남부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여성이 살았다. 여성은 평소 보통 사람의 2배 이상으로 먹어치웠지만 빼빼 마른 체형을 유지했다. 그녀가 죽고 시체에는 화장제였다. 헌데 이상하게도 불타고 남은 뼈는 2사람 분량이었다. (1900년) 헤아테네항에서 진주를 채집하던 사람이 한 개의 금속 세공물을 발견했다. 그리스 국립박물관에 보내진 그것은
기원전 60년 정도의 것이라고 추정되어 보관되었다. 1958년 프리스톤 대학의 프라이스 교수가 우연히 이것을 관찰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지구, 태양, 달, 그 외의 행성의 궤도 모양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초등학교의 한 학급이 어부의 협력 아래 그물낚시 체험학습을 했다. 아이들이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 물고기에 섞여 작은 인형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종이 인형으로 불리는 인형으로 그 지역에는 앵마기를 위해서 종이 인형을 강에 떨어뜨리는 습관이 있었다. 강의 바닥에 가라앉았다고 생각되는 그 인형은 왠지 귀신과 같이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군은 1945년 전쟁 말기 물자 보급이 끊겨 시긴을 했었다는 공식 증언이 있다. 호주군, 미군, 일본군 생존자 증언으로 첫 번째는 포로들을 잡아먹었고 두 번째는 위안부나 식민지에서 강제징병한 사람들을 잡아먹었고 세 번째는 계급이 낮은 병사순대로 잡아먹었다고 한다. 냉전 당시 낡은 갱도를 매입해 거기를 핵 피난처로 개조하던 갑부가 있었다. 수십 년분의 생활 물자를 모아놓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입구를 막는 장치도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안을 점검하고 있는데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 입구를 막아버렸다. 남자는 그것을 진짜 핵전쟁이 일어났다고 믿어 지금도 그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고양이의 혼, 그러니까 묘령은 다른 귀신들보다도 특히 강한 음기를 지닌다. 일본에서는 죽은 사람의 근처에 고양이의 귀신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있다. 병풍을 뒤집어 놓고 하얀 모프를 병풍 근처에 둔다. 묘령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죽은 사람은 살고 산 사람은 미치거나 싹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혹시나 시선을 오랫동안 맞추는 고양이가 있다면 경계할 것. 당신을 홀릴지도 모른다. (1998년) 영국 민가의 창고로부터 400년 정도 전의 것이라고 추정되는 설계도가 발견되었다. 자동 달력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설계도에는 기괴한 형태를 한 부품의 치수와 그 조립 방법이 기록되고 있었다. 어떤 엔지니어가 그 설계도를 기초로 장치의 복원을 실시하자 서기와 일자를 표시하는 기기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장치에는 이상한 결점이 있었다. 2050년을 경고한 시점에서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리지 않게 되어 장치가 표시를 멈추어 버리는 것이다. 1867년 프랑스의 탐험가가 어느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부족을 방문했다. 선물로 가지고 간 커다란 거울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으며 그를 환영하는 연회가 열렸다. 다음날 탐험가는 족장에게 그 요리는 무슨 고기였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족장은 당신이 선물한 이상한 수면에서 잡은 생물의 고기다 라고 대답했다. 탐험가는 무슨 고기를 먹은 것일까? 중국의 한 마을에 자신이 전생의 화성인이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욕하며 그가 근처에 나타나면 모두 자리를 피하고 언젠가는 화성의 가족들이 우주선을 타고 날아와 자신을 데려간다고 믿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유쾌하게 웃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몇 주가 지나도 보이지 않자 그의 집에 찾아간 마을 사람들은 목을 메고 자살한 할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의 발밑에는 가족들이 모두 죽어버렸다. 화성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 라고 적힌 메모만이 뒹굴고 있었다. 유럽인들은 휜 식탁보를 밤사이 테이블에 그냥 씌운 채 놔두면 그 집안은 머지않아 초상이 난다고 믿었다. 또 한 식탁에 13인이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금기로 여겼는데 그것은 예수를 배반한 유다를 포함한 13명이 자리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에서 유래된 것보다는 그보다 앞선 북유럽의 신화가 더 설득력 있게 전해진다. 12인의 신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13번째에 싸움의 신 로키가 나타나서 싸움을 걸었다고 한다. 큰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신들이 제일 상랑하던 발두르가 죽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럽인들은 13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리게 된 것이다. 과거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폐가에서 놀던 아이들이 모두 죽어나온 사건이 있다.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낮에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4명의 아이가 피를 토한 채 죽어 있었고 한 명은 거품을 불다시피 허둥대며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아이의 말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은 그날따라 노는 게 지루해서 평소 마을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가지 말라던 폐가에 담력을 시험해보고자 몰래 들어갔다. 그런데 귀신은커녕 있는 건 썩은 가구와 찢어진 거미줄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실망하였지만 곧 그 집을 탐색하는 것에 푹 빠져 한참을 집 뒤지기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도중 한 아이가 낡은 타로카드 뭉치와 설명서로 보이는 것을 발견하여 다른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들은 흥미를 느껴 둘러앉아 설명서에 따라 타로카드를 섞기도 하고 흩어려 놓기도 하며 놀았다. 그때 갑자기 한 아이가 잔뜩 겁을 집어먹은 표정으로 카드의 내용이 뒤바뀐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들 카드를 다시 확인하여 보아도 타로 카드는 달라진 점이 없었고 단지 카드의 그림이 유령이나 죽음 같은 음울한 주제로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이쯤 말했을 때 아이는 피를 토해 죽었다고 한다. 그리고 잠시 후 어른들이 찾은 타로 카드에는 모든 카드의 양면이 일반 카드의 뒷면처럼, 즉 그림 같은 건 애초에 그려져 있지 않았다고 한다. 외국의 한 유명 관광지에는 이른바 끝없는 계단이라 불리는 관광 명소가 있었다고 한다. 고대 건물의 흔적 중 하나로 보이는 이 계단은 말 그대로 끝없이 하늘까지 이어졌고 그 끝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까지 퍼져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위험과 보존성의 목적으로 계단으로 가는 길을 차단했다. 그러나 어떻게 들어왔는진 몰라도 젊은 스페인 청년이 그 계단을 올라간 사례가 발생했다. 하늘을 향해 끝없이 올라가던 그는 도중에 중심을 잃어 떨어졌고 어디에서도 그의 시천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일이 생긴 뒤 끝없는 계단을 통째로 사라졌으며 사람들 중 어느 하나도 그 계단을 기억할 수 없었다. 그리고 6년 뒤 스페인 혈통으로 보이는 70대 노인이 나타나 자신이 외계인에게 납치당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해 정신병원에 보내 그는 말년까지 계단과 외계인 이야기만 하다 죽었다고 한다. 문자가 어떤 영적인 기운을 담더라도 그 문자를 쓴 사람들의 성향이나 쓰인 집단의 발전 과정 혹은 쇠퇴 과정에 따라 담는 기운이 달라지는데 신속한 표현을 쓰자면 양기와 음기와 같은 구분이 생긴다. 그 기운은 문자를 거꾸로 쓰게 되면 원래 문자와 반대의 기운을 담게 되므로
혹 빙의되거나 귀신에 의해 괴롭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부적에 그 귀신의 국적에 맞는 문자를 뒤집어 써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그 귀신은 부적에 담긴 역전의 기운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당들이 써주는 부적에는 한글을 뒤집어 써놓은 것들이 많다.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뜻이 잘 기억되지 않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한다. 허나 익숙한 단어의 의미를 일부러 다른 단어의 의미로 바꿔서 기억하게 되면 점차 그 의미에 익숙하게 되어 원래의 뜻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어진다고 한다. 유럽에서는 대개 늙은 부모님을 소중히 모신다. 그러나 미국의 어느 인디언 부족은 늙은 부모님을 설득해 나무 위로 오르게 한 다음 나무 밑에서 나무를 마구 흔들어댄다. 그러다가 만약 부모님이 거기서 버틸 힘이 없어 떨어지면 큰 도끼로 후려쳐 죽인다. 그들은 먼 옛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랬듯이 늙고 쇠약해진 부모의 고단함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자의 신성한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가 나뭇가지에라도 대롱대롱 매달려 버틸 힘이 있다면 여전히 사냥이나 낚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죽이는 일은 뒤로 미루어진다. (1979년) 중국 북서쪽의 한 마을에 이상한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자정이 지난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한다고 알려져 사람들은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한 소녀가 궁금한 나머지 괴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4일 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는 정체불명의 소녀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소녀와 닮은. 죽은 자의 동공을 보면 그 시신이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체온이나 그 사람의 신체를 보고 죽은 시간을 측정했다고 한다. 의사들이 빛으로 동공을 비춰보는 이유도 사실 빛을 느끼나 못 느끼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아보는 본능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러한 행위를 죽은 자를 능욕하는 행위라 하여 이러한 짓을 한 자를 발가벗겨 시체와 합일하게 하여 묻어버렸다고 한다. 2000년대 초 영국의 에든버러에 살고 있던 남자는 화장실을 가려다 이상한 것을 느낀다. 화장실 옆에 벽이었던 곳에 문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그 문은 애초에 전혀 없었던 문이었다. 궁금했던 그는 그 문을 열어 들어갔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황폐하게 변해버린 도시였다. 하늘은 구름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바람도 매우 강했으며 더웠다. 그는 도시 주변에 빌딩만한 괴물이 지나가는 걸 보았고 무서워서 문을 다시 열어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잠시 후 사진기를 들고 다시 들어갔지만 거긴 온통 하얀 모습이었다. 그는 문을 열어 돌아가려고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돌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 남자로 추정되는 어떤 시체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1708년) 러시아에서 어느 아이가 액자를 주었다. 액자의 이름은 천사가 싫어하는 그림. 액자에는 악마가 천사를 죽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가 액자를 지닌 채로 교회에 들어서자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십자가가 거꾸로 뒤집히고 연기와 악취를 내뿜고 교회는 갑자기 불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문이 고장나 잠겨버리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타 죽었다. 완전히 재가된 후에서야 그 교회가 어디서부터 불탔는지 알 수 있었는데 교회 밑바닥에 있던 작은 구멍에서 불이 올라와 바닥부터 탄 것이었다. 그 작은 구멍의 깊이를 측정한 결과 너무 깊어 측정할 수 없었다. (1994년) 미국 어느 마을에서 심야 순찰을 하고 있던 남자가 옷가게 부근에 라이트를 비추니 가게에 서 있는 마네킹을 옆에 있는 마네킹이 칼로 위협하고 있는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놀란 남자는 마네킹에게 발포, 마네킹의 오른팔을 분쇄했다. 그 직후에 마네킹들은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파손된 마네킹의 발밑에는 대량의 핏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10년) 남짓 전 당시 대학생 나카무라 씨는 코베의 학생 맨션에 살고 있었다. 현대의 젊은이와의 교제도 하지 않고 때때로 들리는 옆방의 소음에도 간섭하지 않았다. 맨션에 산지 3년째. 지진 재해로 건물은 무너졌고 나카무라 씨는 간신히 살았지만 무서웠던 것은 옆방은 아무것도 없는 빈 방임을 안 것이다. 어느 남자가 며칠 동안 문을 여는 꿈만 꾼다고 지인에게 말했다. 지인은 장난으로 새로운 진전이 있다는 암시가 아닐까라고 했지만 남자는 아무래도 아직 열지 않은 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며칠 후 남자는 지인에게 열어본 적 없는 그 문을 연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다음날 남자는 심야의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 그가 열었던 문은 무엇이었던 것일까? 연갓이라는 기생충이 있다. 성충이 될 때까지 일생을 사마귀 등의 곤충의 체내에서 보내며 특수한 신경 전달 물질을 내 숙주를 물 가까이 유인해 그 신체를 먹으며 뚫고 나오는 생물이지만 최근 브라질에서 강에 뛰어들어 자살한 남성의 체내로부터 1m 정도까지 자란 연가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일본 히로시마 2층 집에 살고 있는 미키 씨는 아랫집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여자아이의 웃음소리와 뛰어다니는 소리. 어느 날 참다 못한 미키 씨는 아랫집으로 내려갔는데 아랫집엔 노부부 둘만 살고 있고 그 집에선 문제의 그 소리가 미키 씨 집에서 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부부 둘이 죽고 난 후 그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사는 신혼의 신부가 우물에서의 부엌일 중에 중요한 결혼 반지를 우물에 떨어뜨려 버렸다. 그걸 빌미로 시어머니가 괴롭힐 거라 생각한 신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은어를 다음날의 저녁 식사에 내놓아 비위를 맞추려고 했다. 시어머니는 그런데도 신부를 괴롭혔지만 은어를 먹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목이 막혀 질식사해버렸다. 시어머니의 목을 막히게 했던 것은 신부가 떨어뜨린 결혼 반지였다고 한다. 미국 네바다주에서 위치한 공군기지 에어리어 51은 인적이 없는 네바다 사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기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위성사진으로 관찰했을 때 이상한 문양이 찍혀있는 곳을 볼 수 있다.
이곳을 은폐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이 기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미국의 한 보호소에 죄수를 교도소로 데려가기 위한 독방이 있었다. 그중 7호 독방은 폐쇄되었다. 이유는 이 독방에 들어가면 이마에 자상을 남기고 자살하게 되는데 무슨 이유로 자살하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일본의 한 학생이 무조건 보는 모든 것을 실제라고 믿는 병에 걸렸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잔인한 비디오와 성인 비디오를 번갈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다 나았다고 자기 선언을 하자 병원에서는 그 말을 믿고 내보내 주었다. 그 학생은 풀려나자마자 칼을 하나 사들고 동영상에서 본 그대로를 똑같이 따라했다.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는 살기 위해서 약효가 있는 독버섯과 약효가 없는 독버섯을 구분해냈다고 한다. 그러나 구분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맛을 본다면 위험하고 후각이나 눈, 촉감만으로 약효가 있는지를 구분할 방법이 있었을까? 저 세상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18세기 초에 쓰여진 곡이 있다. 작곡가는 불명, 예측으로는 일반 시민이 쓴 것으로 여겨진다. 소문에 의하면 이 곡이 연주되고 있을 때 잠들면 죽는 친구, 지인, 가족을 만난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곡의 악보 2페이지가 분실되고 말아서 연주하지 못한다고 한다. 루시드 드림은 자각몽이라고 정의한다. 헌데 루시드 드림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해본 결과 그들이 정의한 지켜보는 자의 외모는 모두 일치했다. 이 자는 누구인가? 꿈이라는 걸 깨닫고 행동하는 당신을 감시하는 감시자? 그것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국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수년 만에 수도관을 검사하게 되었다. 새롭게 들어온 거주자들이 전부 물이 비릿하다 라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흙을 파내보니 파이프의 막에는 닫혀져 있어 한 방울의 물조차 없었다. 그동안 거주자들은 단지의 파이프로부터 무엇을 마시고 있었을까? (70년대에) 끝나지 않는 술래잡기라고 하는 그림책이 은밀한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다. 주인공인 소년이 요괴에게 쫓긴다는 아동 전용 괴담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또 최초의 페이지로 돌아와 그렇게 반복이 계속된다는 것 외엔 특별한 점이 없는 트릭책이었지만 구입자의 아이가 이야기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고 발광하는 일이 빈발해 모두 회수되어 버렸다고 한다. (1982년) 도쿄에서 독신 생활을 하고 있던 21세의 남성이 시체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심장 발작으로 발견되었을 땐 사망하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나 있었지만 근처 주민은 아무도 썩은 냄새 같은 것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단지 정확히 그가 죽었다고 생각되는 무렵 며칠간 부근에는 꽃과 같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있었다고 한다. 극히 드물지만 지도에 실려있지 않은 건물이나 장소가 있다.
보통은 지도를 작성한 측의 실수인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본 이에게 사례가 나온다. 그러나 일부러 게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사이타마현에 묻혀 있는 페빌딩은 지도에 표시하자마자 지도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려 게재를 보류했다고 한다. 산에 사는 사슴이 뜀박질하면서 그 자리를 빙빙 돌기 시작하면 주의해야 한다. 본능적으로 당신을 적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이라고 전해진다. 사냥꾼들도 그 행동을 보면 그 자리에서 나무근을 등에 숨도록 하고 있다. 사슴의 행동은 그곳을 산의 신 계신다는 증거이며 그것을 방해를 한 사람은 하늘 높이 던져진다고 한다. 2005년 어느 마을의 죽순 캐기 행사에서 어머니와 딸이 죽순을 캐고 있었다. 딸이 또 하나 찾아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산에 들어갔는데 그대로 행방불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경찰견이 투입되어 수색했지만 모든 경찰견이 같은 지점에서 멈췄다. 만약 이 지점에서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고 해도 경찰견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찰견은 그 지점에서 멈춘 채 짖을 뿐이다. 도대체 딸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마드리드에 사는 히네메스는 집에서 나갈 때 반드시 오른발부터 나가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쩐지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느 날 기차를 타려고 나온 그는 실수로 왼발부터 딛고 집을 나왔고 역에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오른발부터 나오지 않았던 탓이라 라며 후회했던 그는 타려고 했던 기차가 폭발해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참사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그는 외출할 때 항상 왼발을 먼저 내딛는다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원에 있는 CCTV에는 한밤중 인간의 다리처럼 생긴 생명체가 걸어다니는 것이 포착되었다. 걸음 속도는 느리나 걷는 움직임은 인간과 흡사하다고 한다. 실제 공원에는 그것과 비슷한 조각상이 있다고 하는데 조각상을 조사해본 결과 그것은 평범한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조각상이라고 한다. 밤중에 조각상과 비슷하게 생긴 걸어다니는 생명체는 무엇이었을까? 볼리비아 남부의 산간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비가 적은 이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행위인 것 같다. 그들의 기도가 통하는지 해에 한 번이나 두 번 이 지역은 반드시 큰 비가 내린다. 그때 그들은 비옷을 내던지고 빗속에서 춤을 추며 기뻐한다고 한다. (1989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안가에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의 수사에 의해 신원은 곧바로 파악되었다. 현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가브리엘이었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경찰은 가브리엘의 DNA, 지문 등을 조사했지만 모두 발견된 시체와 일치했다. (1958년) 미국의 어느 탐험대가 아마존 두메 산골의 탐험 중에 항상 웃는 얼굴인 기묘한 원시 부족과 마주쳤다. 남녀노소가 상냥해 보이는 이 부족에게는 이방인에게 적의가 없으리라 생각한 제프 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무기를 내렸다. 던지는 창이 제프 대장의 머리를 관통하였을 때도
부족은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도망친 2명을 제외해 탐험대는 거의 전원이 학살되었다. 최근의 가설로는 인간의 웃는 얼굴은 영장류가 동료에게 힘을 과시해 적을 위협한다 라는 때의 표정에서 유래한다고 생각된다고 한다. 기원전 2000년 전의 이집트 신관에는 최근 이상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발병한 사람의 머리는 점차 빠지고 피부가 벗겨져가며 기력이 떨어지며 결국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몸이 모호한 색이 되어간다. 아직 치료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현상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이 현상은 마치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때의 증상과 매우 흡사하다. 이탈리아 가톨릭 사제 피오는 기도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되찾은 후에 그는 손발과 옆구리 쪽에 통증을 호소했고 그곳에서는 찔린 듯한 상처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의사는 상처에 조치를 취하였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고 몇 분 후 그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 이 문제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지난 몇 세기에 적어도 300명 이상이 같은 증상, 이른바 성은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1948년) 런던의 어떤 한 부자가 사망했다. 가족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서재에서 이상한 책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보통 요리 레시피와 기행문이었지만 그 글자 모두가 혈액으로 쓰여져 있던 것이었다.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추측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 (2003년) 독일 한밤중에 하늘에서 10분에 걸쳐 푸른빛이 여러 번 번쩍거리는 일이 있었다. 당시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었기에 주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상하게도 그 일이 일어난 다음 마을 주변 산들의 높이가 400m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